안녕하세요, 우리 법등이 여러분. 오늘도 김매옥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물건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물건은 원래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인 본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인데 남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임대를 준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본권도 가지고 있고 간접점유라는 점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을 보세요. 물건을 빌린 임차인은 본권이 없습니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권이 없어서 자신의 물건을 침해당하더라도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본권이 없는 사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우리 교재 1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106페이지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본권이든 점유권이든 전부 다 공통된 요소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본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공통된 요소가 아닌 좀 더 세부적인 요소, 본권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 107페이지 나와 있는 본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물권적 청구권만 기재한 것이 109페이지 나와 있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형태를 보시고 저랑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106페이지 보세요. 자, 1번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에 본권에 기하든 점유권에 기하든 세 가지 형태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되어 있죠. 먼저 침해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뭘로 간다고 그랬죠? 맨 우측에 나와 있는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침해가 있었어요. 침해가 있는데 내 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 점유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게 반환 청구권이고, 점유 외에 다른 방식으로 침해할 때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D번에 가시게 되면 침해자가 있는데 침해자는 내 물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대방이 고의 과실 없이 내 물건을 침해할 것으로 보일 때에는 항상 미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예방도 가능하고 반환이나 방해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요게 나름대로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가세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번에 물권을 넘길 때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듯이요.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함께 양도해야 되지 분리양도가 안 되고,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밑에 판례처럼 물권적 청구권을 양도인에게 유보하는 특약이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이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물권적 청구권은 나는 소유권이 없지만 양도인이 행사하겠다, 이런 식의 특약은 절대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B를 가세요. 소유권을 양도할 때에는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측으로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를 보시면 우측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순위보전 가등기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을 때 그때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얘는 지금 누굽니까?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이 아니라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양수인이죠. 소유권자죠. 소유권자니
하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가등기 없애버려 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점유입니까? 등기에 대한 말소입니까? 등기 말소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C하고 동그라미 D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보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도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B하고 E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른 권리로의 확장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서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약서도 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또 요약서도 봐야 될 부분만 또 별도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107페이지 가시게 되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권의 가장 완전한 형태가 소유권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목차에 소유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있고 예방도 청구할 수가 있죠. 이것은 완전한 물권인데 이 물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왼쪽 편에 용익물권, 제한물권이 있고요. 우측에 담보물권 또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그럼 용익물권은 크게 세 가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우측에 담보물권도 세 가지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이건 전부 다 소유권이라는 본권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총 7가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이 7가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본권. 가장 물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소유권자가 반환, 방해 제거, 예방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제한물권자도 당연히 반환, 방해 제거, 예방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환이 안 되는 제한물권이 있죠. 먼저 동그라미 B에 점유를 하지 않는 남의 땅을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권리인 지역권. 그 다음에 남의 건물이나 땅을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 자, 이렇게 동그라미 F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남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 사람은 점유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과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것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험의 포인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담보물권에서 유치권과 질권은 목적물을 유치해서 점유를 하고 질권도 동산을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의 성질이 너무 강한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호를 받지 않아요. 지네들이 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유치권을 상실하게 되고 질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본권인 유치권과 질권을 회복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죠. 자, 우측에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뒤에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으로서의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밑에 조문이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점유를 잃어버렸는데 본권인 유치권이 소멸해요. 그만큼 점유의 성질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잃어버렸던 유치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유치권 회복이죠. 판례를 보세요. 점유회수에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유치권 회복이 안 되죠. 점유를 회복해야 되지 소만 딱 제기했는데 유치권이 회복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유치권과 질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유의 성질이 매우 강력하죠. 자, 그러면 질권도 보세요. 질권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질권은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인데요. 자, 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 소유물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땅 위에다가 누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걔는 건물을 지어서 내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야, 내 땅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죠. 소유자는, 조문 보시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한 자죠?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청구할 수 있죠? 왼쪽에 청구권자는 소유권자고 우측에 상대방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청구권자인 소유자를 보세요. 제3자에게 처분 권한을 수여했어요. 여러분들이 처분 권한 수여했다는 게 뭐 대단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놔요.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거예요. 제3자인 공인중개사에게 내 부동산을 처분해라 라고 권한을 줬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소유권자인가요? 여전히 제가 소유권자인가요? 여전히 제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자, 제3자가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권자는 내가 소유권자로서 유효하게 목적물을 처분할 수가 있고요. 혹시 침해가 있으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입니다. 건물을 샀는데요.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매수해서 샀으니까 법률행위를 통한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 변경이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미등기입니다. 아직 소유권자가 안 됐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나 인도 청구나 명도 청구나 다 안 됩니다. 우측에 여기 있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놓은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되시면 그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갈게요. 상대방인 점유한 자죠. 점유한 자에게 야, 내 물건 내놔 해야 되지. 점유 보조자인 알바생한테 가서 내 물건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적인 건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 부동산을 누군가가 점유를 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 건물 내놔, 내 땅 내놔, 내 땅 반환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뒤를 넘겨보세요. 납언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를 주장할 수 있다?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변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소유권자야. 내 땅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야, 나 지상권자야. 야, 나 전세권자야. 야, 나 유치권 행사했어. 나 질권 행사했어. 만약 이랬다고 치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청구권 행사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안 돌려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물권자가 물권을 행사했는데 상대방도 물권을 가지고 있다. 제한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위에 조문 보시죠.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할 권리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한 물건인 물건이죠. 자, 왼쪽 편을 보세요. 물권 해가지고 동그라미 A번에 지상권, 동그라미 B번에 전세권, 담보물권인 동그라미 C의 질권, 유치권 해서 동그라미 D 나와 있죠. 자, 이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자, 그럼 우측을 보세요. 바로 포인트는 채권입니다.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채권자도 점유할 권리가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됩니다. 소유권자가 내 소유물 내놔 하니까 나 임차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를 보시니까 거부할 수 있는 채권도 여기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임차권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F번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자에게. 근데 소유권자가 야, 내 땅에 대한 내 땅 돌려줘. 네가 왜 점유해? 돌려줘 하니까 야, 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어. 소유권이나 넘기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의 임차권, 동그라미 F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아직 등기를 못 받았어요. 근데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등기 아직 못 받았지? 내가 소유권자야. 내 소유권 내놔. 내 땅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야, 나 너에게 등기 넘겨받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 있는 사람이야. 등기는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미등기 매수인,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매한 자, 걔도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에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뭐라고 그랬죠? 내 땅 위에다가 누군가 건물을 지었다. 그럼 그 건물 소유자가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 말고도 내 땅을 또 침해하는 게 있죠. 자꾸 왔다 갔다 하려니까 걸거칩니다. 뭐가? 건물이. 야, 그래서 내 땅 소유자인데 건물 철거해. 이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자, 조문 보시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점프하셔서 자, 철거하고 퇴고로 가시죠. 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철거태거 보시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을입니다. 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을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병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병은 미등기 매수인이 됩니다. 이때 자, 갑의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은 누구다? 내 건물에, 내 땅에 건물을 지어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도망가고 없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병한테. 근데 병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하니까 판례가 이렇게 판시했죠. 그래, 맞아.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야. 하지만 너 돈 다 줬지. 등기만 아직 못 받았지. 네가 판다고, 네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을이 뭐라고 하겠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미등기 매수인인 경우에는 너한테 철거를 청구해도 돼.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밑에 갑 토지에 무단 건물을 신축한 을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병입니다. 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병한테 준 거죠. 그럼 병이 임차인으로서 열심히 건물을 사용할 겁니다. 토지도 막 밟고 다니고 있고요. 자, 동그라미 뒤에 보세요. 갑의 건물 철거, 토지 반환 청구의 상대방. 야, 내 토지 내놔. 건물 철거해. 당연히 누구한테 하겠죠? 다시 할게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을한테 하겠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내 땅 돌려줘. 건물 철거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임차인 병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를 보세요. 갑의 건물 퇴거 청구의 상대방, 야, 건물에서 나가 라는 퇴거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라는 거죠. 건물 소유자에게 야, 네 집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 무단으로. 그러니까 네가 철거하라면 철거하고 땅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는데 이건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나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건물 퇴거의 청구의 상대방을 건물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임차인한테 해야 됩니다. 야, 네가 나가야 철거하지. 그래서 임차인에게 네가 나가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뒤로 올라가셔서 건물 철거를 건물 소유자에게 요구하지. 이렇게 되니까 임차인 병에게 퇴거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아셨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109페이지 가시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비교하시면 시험의 포인트를 아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조문 보시면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여러분, 점유자가 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항상 국한되게 침탈입니다.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침탈당했어요. 침탈이 뭐였죠? 절도 강도를 당한 때. 자, 그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침탈이든 아니든 물건을 가지고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얘는 침탈에 국한됩니다. 근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오죠. 민법조문 그대로 점유를 회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제목에 꼭 밑줄 그으셔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옆에 나와 있는 점유 회수의 소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A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A번 바로 위에 청구권자인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자, 점유자가 뭐를 당해야 돼요? 침탈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이 우측에 나와 있죠? 왼쪽 편부터 볼게요. A.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상관없다. 점유부자는 점유가 아니니까 패스. 자, B. 침탈, 절도 강도를 당할 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침탈 외인 뭐 사기나 강박, 착오, 유실물 이런 건 반환 청구가 안 되죠. 자, 그 밑에 침탈의 판단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봅니까? 간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직접 점유자에게 침탈당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직접 점유자가 절도나 강도를 당한 게 아니라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줬다. 직접 점유자가 절도나 강도를 당하지 않았으니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절대 침탈로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죠. 상대방입니다.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유라는 건 사실상의 지배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 특별한 조문으로서 선의자인 특별 승계인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그 밑에 조문처럼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알면서 침탈한 물건임을 알면서 받은 사람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이런 제한이 있나요?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유일 경우에만 예외적인 형태죠. 자, 그럼 두 가지 비교하셨네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점유하는 자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회수의 소는 바로 침탈하는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중요한 것은 행사기간입니다. 자, 이거 행사기간은 사실상의 지배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가 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아셨죠? 소유권은 본권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원래 기본이 되는 권이니까 행사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사실상의 지배를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권은 원래 권리니까 그냥 재판상 재판에 모두 행사가 가능하죠. 근데 점유권은요, 점유회수의 소송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거든요. 사실상의 지배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법관이 판단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재판상으로만 행사하고 1년 이내의 행사 기간을 우리는 소송을 반드시 내야 되는 기간에서 출소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방해는 뭐겠습니까? 침탈 외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시험은 안 나오니까 아, 그 정도 개념이구나 라고 묻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누가 청구하죠? 자, A번의 점유자 보시면 직접 간접 점유자만 가능하고 점유자 안 되죠? 방해라는 건 침탈 이외의 방법이죠? 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측의 상대방,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네요. 자, 그 밑에 행사기간 보시면 이거 방해도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지요. 사실상의 지배에 관련되니까 1년 내에 이것도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출소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어려운데 이 개념이 확고히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본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확실히 구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